1번은 그거죠. 그냥 뭐 하는 거? n항까지 더하는 거.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은 어떻게 돼요? 더해지는 마지막 항이 남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a1 곱하기 4 곱하기 1 빼기 3 더하기 a2 곱하기 4 곱하기 2 빼기 3 이런 식으로 더해져서 맨 마지막 항이 뭘 거고 an의 4n 빼기 3일 거고 이 전까지 더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통 S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N은 어떻게 AN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를 n번 반복하는 게 SN이야. 그럼 SN-1은 뭔데요? 그러면 쭉 똑같고 요 마지막이겠지. AN 빼기 1분의 4 곱하기 n 빼기 1 빼기 3까지. 그래서 두 개를 뺄게요. 그러면 두 개를 빼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지워지고 더해지는 맨 마지막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SN에서 우리가 SN-1을 빼면 AN분의 뭐가 나올 건데 4n 빼기 3인데 얘를 AN이라고 외우지 말고 뭐라고 외워? 한국어로 외우세요. 한국어. 더해지는 마지막 형태. 그래서 내가 박스 안에도 적어놨지. 시그마는 SN 다 더한 거고 SN에서 SN-1을 빼면 더해지는 마지막 형태가 나온다. 대신 내가 S0라는 개념은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n은 1이 대입될 수가 없어. 필연적으로. Sn-1이라는 걸 적는 순간 n은 무조건 2보다 같거나 크다야. 왜냐면 S0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S1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S1은 그냥 처음식에다 1을 대입해야 돼. 처음식에다 1 대입하면 A1분의 얼마? 4 곱하기 1 빼기 3은 2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7 곱하기 1. 여기서 A1을 구해야 돼. 이게 A1이자 S1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오른쪽은 그냥 바로 갈게. 2n제곱 더하기 7n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합이라고 배웠지? 그래서 AN에서 4n 빼기 3 한 것이 차수 내리고 4n이 되고 n의 개수에서 n제곱의 개수를 빼면 7에서 2 빼니까 얼마? 5. n은 뭐보다 같거나 크다? 2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그럼 다시 이렇게 갈게. AN 자체는 뭔데요? 그러면 4n 더하기 5분의 4n 빼기 3이거든. 근데 n은 뭐보다 같거나 크다? 2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라서 3, 5, 7, 9 그냥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에 영향을 받질 않아. 첫째 항은요, 여기서 따로 구해야 돼. A1을 저기다 1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여기다 1 집어넣어서 구하면 A1분의 얼마는 1은 9네. 그러니까 A1은 얼만데? 9분의 1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9분의 1이네. 1항부터 성립하긴 하네. 그러긴 하겠다. 그죠? 왜냐면 상수항이 없으니까. 하지만 형태상으로도 무조건 구분해서 구하세요. 그래서 처음 거는 어려울 게 없어. 포인트는 뭐냐면 항을 더할 때 SN은 뭐다? 더해지는 마지막 항이다. SN에서 SN-1을 빼면.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은 함정입니다. 함정. 절반은 틀려. 어렵진 않은데 틀려. 네. 저번에 복습 영상의 공수원 내용이에요? 바꿀게요, 영상을.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수열의 합? 급하게 올리다가 잘못 올렸나 보네. 넘어가도 되나요? 자, 두 번째 거 풀어보세요. 함정이에요, 함정. 왜 함정인데요?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SM-1을 깔고 들어가. 그죠? 처음부터 SM-1을 깔고 들어가. 그래서 AN이 뭐라고 적혔냐면 1 더하기 SM-1이라고 적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적으면 AN 더하기 1은 얼마? 1 더하기 SN이라고 적고 아래서 위를 뺄게. AN 더하기 1 빼기 AN은 1 사라지죠? 그럼 SN에서 SN-1 빼면 뭔데요? 그러면 AN. 근데 아직도 이 조건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AN 더하기 1과 AN은 A0 안 나오잖아요 할 수 있는데 얘는 시작 자체가 N-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태생부터 그냥 2항보다 같거나 크답니다. 그러니까 AN 더하기 1은 얼마? 2AN이고 그럼 진짜 A1은 어디다 구해요? 그러면 A1은 따로 줬네. 마이너스 몇 분의 1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따로 구했어요. 따로 구하고 그러면 A2부터는 맨 처음에 주어진 식에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A2는 1 더하기 얼마? 집어넣으니까 n에다 2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A1 이렇게 될 겁니다. n에다 2 집어넣으면 그럼 A1이 얼마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로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2배가 적용돼. 그러니까 몇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입니다.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그래서 SN과 SN-1 나오는 문항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n이 1항부터 시작하는지 2항부터 시작하는지는 S의 n-1을 내가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달라. 문제에 쓰여져 있으면 걔는 태생부터 2항, n은 2부터 성립하는 거고 내가 an을 구하기 위해서 Sn-1을 적는 순간 없던 제약이 생기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SN에서 Sn-1을 빼면 뭐라고? an이 아니라 더해지는 수열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더해지는 수열의 마지막 형태. 그치? 그 다음에 3번, 4번. 그 위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박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그마에서 규칙성이나 뭐를 찾기 위해 노력하자? 공통성.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그마는 더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할 수 있는 시그마가 종류가 세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세 종류가 뭔데요? 그러면 소거되는 형태. 기차 바퀴처럼 앞뒤가 맞물려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물리면서 소거되는 형태.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비급수라고 해서 등비수열의 합. 그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시그마 뭐? K, K제곱, K세제곱 공식. 요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 세 가지가 아닌 형태는요, 다 규칙성 패턴 죽입니다. 그러면 3번 문제를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15와 서로소인 자연수를 차례대로 나열했는데 A2는 뭐가 된대? 2가 되죠? 그치? A4는 7이 되지? 자, 차례대로 나열해 봅시다. 16번째까지, 아니, 규칙성을 찾으라는 얘기야. (15와) 서로소니까 A1은 1이겠죠? 1, 2, 3은 안 돼. 4는 괜찮지? 그쵸? 5는 안 돼. 6은 안 되죠? 7은 괜찮죠? 이거 설마 노가다야? 8은 괜찮지? 그쵸? 9는 안 되지? 1, 2, 4, 7, 8, 9, 10은 안 되죠? 11은 괜찮죠? 12는 설마 16개를 하진 않을 건데 나열하여 만든 수열 A에는 15와 서로 자연수 12는 안 되고 13은 괜찮고 그러면 적어볼게. 1, 2, 4, 7, 8, 9 아니고 11, 13 설마 13 지금 몇 가지 했죠? 1, 2, 3, 4, 5, 6, 7 아이씨 설마 다 더하라는 거야? 14 그쵸? 괜찮잖아. 15는 안 되고 16은 괜찮고 17은 괜찮고 18은 안 되고 19도 괜찮고 이씨 값어치가 없는데? 빼야겠는데? 그쵸? 해설지 한번 봐주세요. 설마 노가다면 내가 잘못 실었어. 규칙성 뭐라고 돼 있죠? 아, 노가다예요? 아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치, 내가 노가다 아니면 개수를 몇 개 찾기 위해서 1부터 뭐 한 거? 15와 서로소인 자연수가 몇 개? 8개. 16부터 노가다 해도 됩니다. 그죠? 네, 노가다 해도 됩니다. 네, 노가다 해도 되세요. 16,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16개. 지금 여기까지 몇 개 찾았죠? 1, 2, 3, 4, 5, 6, 7, 8, 9, 10, 11. 몇 개 찾았어? 11개.
다시 적으면 되죠. 20은 안 되고, 그 다음에 21도 안 되고, 22는 괜찮고, 23 괜찮고, 24 안 되고, 그쵸? 25 안 되고, 26 괜찮고, 27 안 되고, 28 괜찮지?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29 괜찮죠? 29까지겠네? 얘는 규칙성을 만드는 게 더 에러겠는데? 15와 서로서. 그냥 나열해 두세요. 나열해 둬. 혹시나 빨리 푸는 게 있으면 내가 그때 생각할게. 이거 뭐의 배수하고 뭐의 배수를 제외하는 거지? 15와 서로서니까. 15와 서로서니까 누구를 제외하는 거야? 3이랑 뭐의 배수? 5의 배수를 다 제거하는 거지.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의 배수 1부터 30까지라고 하면 3의 배수 몇 개 있고 3의 배수 몇 개? 10개. 5의 배수는 몇 개가 있죠? 6개. 그러면 거기서 3의 배수, 5의 배수 빼면 얼마지? 15. 2개 있지. 그럼 개수가 여기 총 몇 개야? 14개. 그러면 1부터 30까지 내가 3의 배수, 5의 배수 뺐더니 딱 몇 개? 14개. 그럼 몇 개 남았죠? 16개 남았네. 그치? 그러면 만약 더한다고 하면 1부터 어디까지 다 더해놓고 30까지 뭐 해놓고 다 더해놓고 3의 배수, 5의 배수 빼면 되겠네. 그냥 그 정도 의미. 16개가 아마 그렇게 맞춰져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거 아니어도 그냥 규칙 노가다 가. 이 정도는. 이해됐나요? 자, 밑에 거는 진짜 규칙성입니다. 밑에 거는 진짜 규칙성. 밑에 거는 봐보세요. 초창기 규칙성이야. 그래서 문제가 이상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이 형태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호야, 이거 지난 시간에 어떤 형태였죠? 틀려도 돼. 내가 저 형태를 이름을 지어놨어. 뭐뭐를 줄이는 수열이라고. 부피를 줄이는 수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상해. 왜냐면 절대값만 없으면 저거 자연스럽게 뭐를 줄이는 수열이죠? 부피를 줄이는 수열이잖아. 근데 지금 절대값이 있으니까 매번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매번 A1 집어넣을 때마다 1 집어넣으면 A1, A2, 그쵸? 절대값이겠지?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겠지? 3 집어넣으면 3, 4. 절대값 매번 판단을 몇 번을 해야 돼? 만약 여기서 말하는 대로 40번까지 가려면 20번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경우의 수잖아. 저게 실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그렇게 문제를 냈을 리가 없어, 절대. 그치? 그럼 어떻게 낸 건데요? 그러면 겉으로만 절대값을 씌워놨지 실제 절대값 안에가 양수나 음수를 뭐 하게 되는 애는 바꾸게 되는 애는 매우 한정적인 개수만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얘를 한 랜덤하게 4, 5개를 내가 7번째, 10번째, 15번째, 17번째 아무거나 찍어갖고 맞추라고 하면 어떻게 맞춰 그거를? 그죠? 정보는 없고 내가 몇 번째에서 진짜 그 20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그거를 양수로 바꿨을까 음수로 바꿨을까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가장 막다른 골목을 생각을 해. 그럼 막다른 골목이라는 게 뭔데? AN이 뭐인 거부터 골라봐. 일단 다 뭐인 거? 양수인 거부터 골라봐. 이거는 옛날 문제거든. 일단 확인해봐. AN이 싹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일단은. 그치? 일단은 AN이 싹 다 뭐라고 가정을 해? 양수라고 가정을 해. 그럼 어떻게 집어넣죠? A1 더하기 A2는 얼마가 돼? 7. 아마 3 집어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3 더하기 4는 얼마? 9. 어디까지? 4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39 더하기 얼마? 40은 어디까지? 요걸 절반으로 4를 얼마? 1 집어넣고 3 집어넣고 39니까 1 집어넣어서 1 더하기 6 3 집어넣어서 3 더하기 6 그러면 39 집어넣어서 39 더하기 6 하면 얼마? 45겠지. 그러면 왼쪽은 1항부터 어디까지 합이고 40번째까지 합이고 자 오른쪽은 무슨 수열? 그러면 초항과 뭐를 더하고 말항을 더하고 항수는 압니다. 왜? 40개가 되려면 이런 세트가 몇 세트가 생겨야 돼?
2분의 1이 돼야겠지. 일단 계산을 해봐 주세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봅시다. 여러분이 1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이때 이게 킬러인데. 그죠? 그죠? 세상이 억울한 거예요. 10년 동안에 너무 많이 진짜야. 이때는 이게 킬러였어. 세상이 너무 발전해서 억울하면 10년 전에 태어났어야 돼. 그죠? 네. 그러면 30번을 쉽게 푸는, 할만한데? 하는 시대가 됐을 건데, 억울하죠. 그죠? 네. 얼마죠?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520이 나오죠. 그치? 그러면 그 말은 얘는 겉으로만 페이크죠. 어떻게? 무조건 다 뭐만 선택해야 한다? 양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한 1, 2년 전에 나온 거였거든? 그럼 1, 2년 전에 나온 것도 문제 똑같이 생겼는데 그건 어떻게 바꿨냐면 맨 앞에 두 개만 음수로 바꿔놨어. 그 정도는 낼 수 있어. 근데 중간에 랜덤하게 막 3, 4개를 무작위로 음수로 바꾸는 건 절대 못 내. 그걸 어떻게 맞춰? 무슨 말인지 되죠? 그건 절대 못 맞춰. 낼 수도 없고. 그치? 근데 맨 앞에 한두 개, 맨 뒤에 한두 개는 바꿔서 낼 수 있어. 아니면 겉으로만 페이크고 나머지 다 뭐인 거? 다 양수인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치?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지, 못하는 걸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엔 이게 킬러였어. 그죠? 억울하죠? 10년만, 부모님한테 가서 나 10년만 일찍 나 태어나게 해줬음. 그지? 네. 어쩌겠어요. 그죠? 14년. 그지? 자, 5번 가봅시다. 5번. 얘도 킬러였네. 옛날 29요. 29번. 얘는 그나마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얘도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쓰인 게 됐어. 왜냐면 얘기했거든요. 보세요. 처음에 25분의 1 움직인데 두 번째 25분의 뭐 움직이죠? 3 움직이지? 그러면 25분의 1 빼볼게. 이거 엄청 강조했죠? 이거 뭐지? 무슨 수의 합? 연속된 무슨 수의 합은? 홀수의 합은 뭐하고 똑같죠? 제곱수예요. 이거 제곱수예요. 지금도 나오고 맨날 나옵니다. 연속된 홀수의 합은 제곱수야. 그러면 얘가 문제가 의미가 뭐냐면 얘가 이게 큰 한 칸이야. 근데 이게 1,1이겠지? 얘가 25분의 1 가고 25분의 3 가고 25분의 5 가고 25분의 7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25분의 9 가고.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어디에 도달하는데? 자연수점 이게 몇 번째인지 몰라. 1,1일 수도 있고 2,2일 수도 있고 3,3일 수도 있고 이런 자연수 좌표에 뭐 해야 돼? 도달해야지. 그러면 자연수 좌표에 도달하면 보세요. 거리의 총합은 몇 K가 되지? K, K라고 하면 거리의 총합은 뭐가 돼야 돼? A, A라고 해봅시다. 거리의 총합은 몇 A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더한 게 2A가 되어야 되지. 맞죠? 그러면 다시 얘 개수 알아 몰라? 모르죠? n개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다시 적어볼게. 그럼 얘 n개 더하면 뭐의 제곱이죠? 그대로 n제곱은 2a 얼마? 그러면 이거 중1 때 여러분 소인수분의 문제입니다. 제가 제곱수가 n제곱은 2a 곱하기 25인데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해. 제곱수가. 그럼 어떻게 되지? 25가 5의 제곱이고 2니까 그럼 a는 어떻게 돼야죠? 제곱수가 되려면 제일 작은 거는 뭐가 돼야 돼? a는 2 곱하기 1의 얼마? 제곱. 그 다음에 뭐 곱하기? 2는 무조건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2 곱하기 뭐의 제곱? 2 곱하기 뭐의 제곱? 네, 제곱수. a는 무조건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제곱수니까 두 번째로 작은 수니까 a는 뭐가 되면 되지? 2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면 됩니다. 설문지는 이따 여기다 올려놓고 가주시면 돼요. 안 갖고 온 사람은 나한테 가서 톡이라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줘. 이거? 요 거리가 a고 a거든. 요 y는 x 위에서 만나려면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딱 요 위에 도착해야 되는데 가로 거리가 A, 세로 거리가 A. 근데 이게 자연수야. 이 A가 되는 자연수. 근데 얘가 첫 번째가 아니라 몇 번째 자연수? 두 번째 자연수. 근데 얘가 두 번째 자연수가 되려면 그 중1 때 제곱수 만드는 그 문항입니다. A가 2 곱하기 1의 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그럼 얘가 정답인 거지, 얘가. 두 번째. 됐나요? 자, 얘 답까지, 그냥 구했네. 그치? 두 번째 점의 좌표가 A니까 A는 8, 얼마? 8, 8이지. 그러면 그 말은 처음에는 몇 콤마 몇에서 만나고, 2, 2에서 만나고, 2, 2에서 만나고, 8, 8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6번은 천천히 넓이를 직접 구해보세요. 이해 안 되면 지금 나한테 바로 말해. 8, 8에서 만난다는 말 이해되나요? 얘는 그냥 계산만 하면 돼. 천천히 적어보세요. 어떻게 적어봐? AN을 직접 구해. 가로 거리는 2칸일 거고, 세로 거리는 n분의 3일 거고, 곱하기 2분의 1일 겁니다. 그러니까 AN이 직접 나올 거고, AN이 나오면 아마도 부분 분수거나 뭔가 규칙성이 있겠지. AN은 가로 거리가 2고, 세로 거리가 높이가 n분의 3이고, 그때 2분의 1이니까, 그치. AN은 끝났네, 그러면. AN은 n분의 3이네. 그러면 AN과 A의 n 더하기 1은 뭐가 될 거고, n분의 3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뭐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공식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부터 가볼게. 7번 가면 얘는 어려운 건 아니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F에다가 예를 들어서 5를 집어넣게. 그럼 F5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되고 얘는 A1, A2 어디까지? A5까지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AM부터 어디까지? A15가 0보다 작으래. 그러면 얘를 내가 적을게. 기호로 적으면 F15가 뭐가 돼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니까 A1부터 어디까지고 A15까지의 합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F 한 번 더 적을게. F에 M 빼기 1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M 빼기 1까지 AK가 되니까 A1부터 어디까지 합? A의 M 빼기 1까지 합이겠지. 그죠? 그러면 위의 식을 바꿔서 적읍시다. M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은 그럼 뭐로 바뀌어요? 그러면 F15에서 FM 빼기 1을 뺀 식으로 바뀌고 얘가 0보다 작다가 돼. 그럼 이거 그냥 2차 함수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2차 함수 눈으로 보세요. F15보다 큰 F의 M 빼기 1
항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눈으로 보고 구하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그 다음 거 봅시다. 7번은 그냥 눈으로 보고 마무리하면 되죠? 얘도 별거 없네요. 그죠? 그냥 방정식 풀어. 네. 누구하고 누구? OP랑 QN은 어디를 잡으래? 루트 NX, 그냥 그림을 그릴게. 자, 이렇게 있고, 얘가 NX제곱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얘에서 뭐? 이 루트 NX와 수직인 직선이죠? 수직인 직선이 무슨 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N과 뭐라고 하자? RN이라고 하자. 그러면 OQN, RN 넓이 구합시다. 보세요. 그냥 기울기를 구할게. Y는 루트 NX. 그러면 처음 방정식은 풀어야지. 뭐랑? X제곱이랑 뭐랑? 루트 NX랑. 그럼 풀면 좌표 정할게요. 요 좌표가 얼마가 될 거냐면 가로거리가 얼마? 루트 n, n 이렇게 될 겁니다. 좌표가 맞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길이 b가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1대 루트 n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n이니까 얘는 n이고 그럼 이 길이 뭐가 되죠? 1대 루트 n, 1대 루트 n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 n 루트 n이 되지. 그치? 자, 다시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 떨어뜨릴게. 그러면 내가 그림이 애매하면 항상 기호로 주소를 매겨. 동그라미, 가위표, 동그라미, 가위표, 동그라미.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동그라미 직각 가위가 1대 루트 n이야. 동그라미 직각 가위가 1대 루트 n이야. 여기 얼마죠? 가로 길이가? 그러면 동그라미 직각 가위가 1대 루트 n이니까 여기 얼마지? 그럼 끝났네요. 그러면 Q점의 좌표는 얼마고? 0,n 더하기 1이고 Rn점의 좌표는 얼마고? n 루트 n 더하기 루트 n 콤마 뭐고? 0이고. 그러면 넓이 구하면 되겠지? 길이비를 무조건 직선이 나오면 기울기는 사골까지 다 우려 먹으세요. 진짜. 물론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수직 잡아서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해서 절편을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기울기를 알면 그 다음에 삼각형이 그 그러니까 짧고 길고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면 따라가도 괜찮은데 방금처럼 누가 길고 누가 짧은지 애매하다 싶으면 가장 확실하게 그냥 주소를 매겨버려. 동그라미 직각 가위 주소를 매기면 같은 주소로만 따라가면 돼. 그냥 같은 주소로만. 됐나요? 네. 답까지 마무리 지어보세요. 9번부터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9번부터 5개가 쭉 다 킬러예요. 9번이 그나마 제일 쉬운 킬러. 극혐으로 생겼지만 9번 모양을 봐주세요.
자, 9번 문항은 아이디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복잡하거든? 근데 복잡한데 뭐를 이루고 있는 애들이냐면 규칙성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야. 그럼 이 규칙성이라는 거는 특징이 있어. 하모니여서, 조화여서 규칙성이라는 건 조화잖아. 어느 한 부분만 규칙성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규칙성을 이루는 애들은 군집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군집체가 뭐죠?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떤 하나, 그죠? 여러 부분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데 그 부분들이 다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모여서 다시 전체적인 규칙성을 이루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이 T1에 뭐 건널비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건널비를 세기가 되게 힘들잖아. 한 번에 세기가 힘들잖아. 조각을 나눠. 어떻게 나눠요? 그러면 좌우에서 바라보는 건널비와 위아래에서 뭐 바라보는 건널비. 그러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 다 나누면 어디 남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뒷면 남았지. 뒷면 나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했죠? 규칙성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부분도 뭐를 이루고 있다? 규칙성을 이루고 있다. 그럼 내가 T1을 이렇게 나눠서 적어볼게. 그러면 왼쪽에서 보는 면이 몇 개죠? 4개인 거 납득되나요? 4 곱하기 얼마? 2. 자, 위하고 아래에서 보는 건 몇 개지? 하얀색 3개 있으니까 밑에도 몇 개 있을 거야? 3개. 3 곱하기 2겠죠? 그럼 뒷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그림을 내가 잠시 그려볼게. 이렇게 되는데 요 면에 떨어져 있을 때 여기 몇 개 있어? 뒤에 사각형이 2개 있겠지? 2개씩 몇 개의 면이 있어? 하나, 둘, 셋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지. 그러면 2개씩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지. 그럼 내가 T1을 원래 이 T1이 아니지, 미안. T1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적은 게 뭔데? 건널비죠. 건널비 A1을 다 조각내서 적었습니다. 근데 그 조각내는 걸 부분으로 조각내서 적었더니 8 더하기 6 더하기 8이야. 그럼 얼만데? 22 맞나요? 그치? 자,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라고? 규칙성을 이루는 애들의 규칙성을 내가 찾고 싶은데 복잡해. 복잡하면 쪼개도 돼. 얘가 진짜 규칙성을 이루는 애들이라면 부분이 모여서도 전체적인 하나의 규칙성을 통일되게 다시 이루어. 그게 좋아하거든. 그치? 그럼 T2에 나오는 건널비도 어떻게 접근해? 다 세려고 하지 말고 같은 기준으로 같은 규칙으로 세. 그치? 자, 직접 적어보세요. 그럼 A2를. 좌우로 몇 개씩 있는지. 겨냥도 정도는 돼야 돼.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 3 곱하기 3인 거 보이나요? 9칸이겠지? 들어오고 나오고 다 카운팅하면. 그러면은 여기도 규칙성으로 적을게. 3의 제곱이 몇 개가 있죠, 이제? 2개가 있지. 여기도 규칙성으로 적을게. 4가 아니라 어떻게? 2의 제곱이 몇 개 있었고 2개 있었고. 자, 위에 아래도 3이 아니라 이제 얼마죠? 정확히 표현하면 얘도 더 규칙적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지? 1 더하기 2가 2개 있는 건데 여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지. 그러면 뒷면은 봅시다. 요 하나당 3개씩 있을 거거든? 그쵸? 3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개씩 몇 개? 6개가 있겠지. 그치? 카운팅 해봐. 이거 48 나올 겁니다, 아마. 3, 3은 9, 9, 2, 18 더하기 6 곱하기 2, 12 더하기 18, 48개지. 자, 직접 카운팅. 그러면 몇 번째를 카운팅해? 10번째를 카운팅 합시다.
카운팅해서 답까지 마무리 지어. 풀면서 기다리세요. 답 나오나요? 답이 나오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는 아주 정교하게 세팅된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 여기가 0, 얼마냐면 0, n 더하기 5거든. 여기에 n 더하기 4, 0이 세팅됐어. n 더하기 4, 0이 세팅됐어. 그래서 이 삼각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OB라고 한대. AOB. 그럼 이 안에 뭐를 만드냐면 한 변의 길이가 1, 그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채워. 그래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요. 그죠? 정사각형의 개수. 그럼 얘는 자연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적어볼게. y는 마이너스 x에 얼마? n 더하기 4분의 n 더하기 5에 그 다음에 얼마? x, 그쵸, 기울기지 더하기 얼마? n 더하기 5입니다. 근데 이 어차피 x에도 우리가 뭐만 대입될 거냐면 자연수만 대입될 거거든. 그러면 얘를 더 디테일하게 쪼개. 그럼 어떻게 디테일하게 쪼개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n 더하기 4분의 n 더하기 4.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얘를 어떻게 쪼개냐면 마이너스 1 빼기 n 더하기 4분의 1로 쪼개. 그래서 x 더하기 n 더하기 5 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 n 더하기 4분의 2n 더하기 3이 정수래.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정수인 부분을 그 쪼개서 쉽게 말하면 왜 내가 부피를 줄인다고 하잖아. 문제를 부피를 줄여서 더 축소시켜. 2에 n 더하기 4 내가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 빼기 5 그러면 이거 뭐냐면 정수야. 추출해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수인 거는 무조건 뽑아내고 남는 거를 다시 적으면 n 더하기 4분의 뭐가 남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남아. 그러면 얘가 정수이려면 이제 조건은 한정이 돼. n 더하기 4는 뭐밖에 안 되냐면 1, 5밖에는 안 돼. 예를 들면 자연수라면 5밖에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나요? 이 상태에서는 얘가 정수인 조건을 어떻게 풀지 애매한데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 거 확실한 애는 무조건 다 뽑아내고 나머지를 줄여. 부피를 줄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2는 무조건 확보하고 나머지가 남는 거야. 그럼 여기도 동일한 아이디어야.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나왔는데 저런 식으로 분모 분자에 뭐가 있으면 미지수가 다 섞여 있으면 추출해낼 수 있는 한도까지는 무조건 맥시멈 추출하고 나머지만 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영역을 줄이는 거야.
원래는 전체를 다 판단해야 될 거를 이제는 얘만 보면 돼. 그지? 그런 상태에서 내가 x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마이너스 1 빼기 n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n 더하기 5가 돼.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n 더하기 뭐가 되고 4가 되고 빼기 n 더하기 4분의 1이 돼. 그러면 내가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쭉 올라갔을 때 여기는 뭐가 돼요? 그러면 뭔진 모르지만 n 더하기 1, 라고 할게. 1, n 더하기 4 빼기 n 더하기 4분의 1. 그럼 얘 그냥 무시해. 0.1. 그치? 어차피 우리 정수만 볼 거거든?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애는 자연수로 정사각형이 나오는 애는 여기까지만 가능해. 여기 불가능하지. 근데 얘도 아니야. 왜? 약한 쇠사슬 원리야. 약한 쇠사슬 원리. 두 개 중에 더 낮은 애가 개수를 좌우해. 그 논리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중학교 때 그거 많이 풀잖아. 뭐 풀죠? 소인수 2하고 5하고 약수 막 섞여 있을 때 공의 개수는 2가 아무리 많아도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 5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야. 더 낮은 애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럼 내가 x에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0.1이라고 해. 왜? n 더하기 4분의 2니까 어차피 0. 그쵸? 분수야. 더하기 얼마? n 더하기 5. 그럼 어떻게 돼? n 더하기 3 빼기 0.1이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n 더하기 3보다 작으니까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n 더하기 3보다 하나 작은 정수. 여기가 어디까지 졌다? 2, 얼마? n 더하기 2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실제 개수를 카운팅 해볼게. 그럼 여기서부터 요 한 줄에 들어가는 개수를 실제 카운팅하면 기준선을 아무데나 잡으면 돼. 기준선을 그러면 여기로 잡을게. 여기가 1부터지. 여긴 얼만데? n 더하기 2보다 하나 작으니까 n 더하기 1이겠지. 뭔지 모르지만 1, n 더하기 1이겠지. 그럼 한 개, 두 개, n 더하기 1개. 그럼 그 말은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다? n 더하기 1개일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줄에서 나오는 정사각형 개수를 한번 카운팅 해보세요. 오늘은 웬일이야? 안 자고 있어. 괜찮아? 체력. 두 번째 줄에서 몇 개가 나오죠? 영혼이 깨졌어요. 날라갔어. 개수세 다 날라갔어.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빼기 0.1 더하기 n 더하기 5. 그러면 n 더하기 2 빼기 0.1. 그러면 여기 얼마? 그러면 요 밑에까지만 카운팅 할게. 실제로는 3, n 더하기 1까지만 카운팅 돼. 그럼 하나 더 적으면 n이겠지? 그러면 실제로 1부터 어디까지? 몇 개? n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규칙 잡아냈습니다. 내가 n개를 잡으면 그러면
AN개가 이게 AN이 아니야. 이걸 다 합친 게 AN이야. 그럼 여기 잘 봐. 첫 번째 줄에 N 더하기 1개, 두 번째 줄에 N개.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겠어? 당연히 한 개까지 쭉 떨어지겠지. 그럼 AN은 실질적으로 AN은 뭐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N 더하기 1까지 합이겠죠. AN 자체가. 그치? AN이 저 영역 안에 들어가는 모든 뭐의 개수인데 정사각형 개수거든. 그럼 AN이 다시 어떻게 돼? 2분의 얼마? N의 얼마죠? N의 N 더하기 1인데 하나 늘어나니까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네. 그치? 1부터 N 더하기 1까지의 합이니까 초항과 마랑을 더하고 그 다음에 초항과 마랑을 더하고 이게 N 더하기 2고 항수 곱하고 2로 나누고 그치? 그럼 이 AN을 다시 시그마 어떻게 돌리래? 노가다죠. 그 다음은 노가다는 안 할게. N은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2분의 1 바깥으로 빼면 N제곱에 3N에 더하기 2 다 노가다. 공식 그냥 시그마 돌려버리면 됩니다. 첫 번째 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개수를 세는 거죠? 자연수 개수. 그러면 1일 때 높이는 여기까지 가고 2일 때 높이는 여기까지 가잖아. 그러면 자연수 개수 높이면 1이 별로 안 중요해. 2만 세면 돼. 왜냐면 2가 더 높이가 낮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야 되거든. 근데 아까 내가 식을 일부러 정수 개수를 카운팅 할 거라서 얘 안에를 이렇게 쪼개놨어. 그래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그냥 0.1로 무시해. 소수야. 소수로 무시하면 더하기 n 더하기 5가 될 거니까 n 더하기 3 빼기 0.1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높이는 n 더하기 2. 얼마가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 정사각형 개수는 어디까지만 카운팅 될 수 있어? n 더하기 뭐까지만? 2까지만. 근데 그게 여기야. 근데 내가 여기 높이를 잡은 거야. 왜? 어차피 난 여기서 세려고. 1 기준으로. 그러면 요거보다 한 칸 낮으니까 얘는 1,n 더하기 1일 거고 그럼 여기 기준으로 하나, 여기 기준으로 둘, 여기 기준으로 n 더하기 1. 그래서 몇 개, 어디 사이에서? 1과 2 사이에서 몇 개가 나오게 돼?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3을 집어넣어서 카운팅 했더니 그게 n개가 되는 걸 확인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됐나요? 자, 넘겨보세요. (11, 12, 13) 어려워요. 11, 12, 13 다 어려워. 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 내가 복습문항 줄 거거든. 뒤에 것만 천천히 직접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 11번은 수열인데 여러분 내가 수열을 얘기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수열은 진짜 오래된 뭐라고 해야 되지? 퍼즐이기 때문에 수식은 복잡해도 행동은 간단해요. 옛날 사람들은 수식이 없었을 거 아니야. 수식이 없는데 퍼즐을 내려면 말로 설명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수열을. 맞죠? 그러니까 수열을 해석해보면 진짜로 행동은 되게 간단해. 그러면 잘 봐봐. 여기도 말이 되게 복잡하거든. 루트 x가 있다고 쳐. 루트 x가 있는데 내가 점을 하나 찍어볼게. 0,1을 찍어볼게. 여기가 0,1이라고 칩시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bn, 이게 an이고 이게 a1이고 얘가 b1이지. 좌표에 집어넣어서 bn이 y좌표가 크면 내가 0을 집어넣어. 그쵸? 0을 집어넣으면 루트 0보다 1이 루트 0보다 크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다음 점의 좌표는 누가 되래? 식을 봐봐. x좌표가 늘어나 y좌표가 늘어나? x좌표가 늘어나지. 그러면 여기가 1,1이 찍혀.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었더니 x좌표에 1을 집어넣었어. 근데 그 루트 1이 돼. 그러면 이쪽이 같거나 크지? 그죠? 같아도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은 무슨 좌표가 늘어나죠? y좌표가 늘어나. 그치? 그러면 다시 집어넣어 볼까? 얘가 그러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1,2일 거거든? 집어넣어 볼게. x에다 루트 1을 집어넣어. 루트 1보다 누가 커요? 그러면 무슨 좌표가 늘어나? x좌표가 늘어나지. 그치? 크면 0을 집어넣는데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y값이 위에 있으면 y좌표가 늘어나고 집어넣어서 그치? 그래서 x좌표가 늘어나고 같은 점에 있으면 y좌표가 늘어나고 대입할게. x에다 뭐 집어넣는데 1 집어넣었더니 루트 2야. 그러면 x좌표가 하나 늘어.
2,2겠지? 또 집어넣어. 루트 2 집어넣으면 2가 크지? 아직도 y좌표가 크지? 그럼 어떻게 증가해? 무슨 좌표가 증가해? x좌표가 증가하겠지. 그죠? 그럼 얼마? 3,2겠지. 그러면 그 다음은 몇 콤마2가 되죠? 그러면 눈치챘나요? 여기서 하라는 행동을 해봤더니 그러면 심플하게 다시 고칠게. 최종적으로 고치면 하라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어떻게 바꾸면 돼? 하라는 행동은 0,0에서 출발해서 0,1로 가. 그러면 루트 x보다 위에 있어. 그럼 옆으로 가. 만나면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 위로 가. 위로 가서 다시 옆으로 가. 루트 x보다 위에 있죠? 그럼 옆으로 가. 루트 x보다 위에 있지? 옆으로 가. 만났어. 만나면 다시 어디로 가? 위로 가. 5,2로 가겠지? 5,3으로 가겠, 4,3으로 가겠죠? 위로 가니까. 4,3에서 만나지 않으면 4,3에서 옆으로 가. 5,3.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럼 계속 가. 어디까지 계속 가죠? 9,3까지 가겠지. 만나. 그럼 거기서 다시 올라가. 무슨 말인지 되나요?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되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수열을 볼 때 수식을 해석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수열은 뭐로 고쳐라? 말로 고쳐. 말로 고치면 단순 행동 반복이야. 내가 보통 인형 눈깔 붙인다라고 표현해. 무슨 말이냐면 수열은 아무리 지가 수식이 복잡해도 그걸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그냥 기계처럼 한 두 가지 행동만 반복하게 돼 있어. 완전 심플하게. 그래서 빨라져. 왜냐면 단순 행동이니까 애초부터 수열이. 그래서 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은 단순 행동이야. 말로 고쳐. 국어로 고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점을 찍어서 y좌표가 높으면 오른쪽으로, 그래프랑 만나면 위로, 만날 때까지는 계속 옆으로. 그치? 그럼 이제 이제 루트 그래프는 필요가 없어. 루트 그래프가 필요가 없으면 0,1 찍고 1,1 찍고 2,1 찍고 어디까지? 4,2 찍고 어디까지? 9,3 찍고 어디까지? 16,4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 특징을 더 볼게. 자, 0,1이 P1이었지? 1,1은 P 얼마지? P2죠? 1,2는 P 얼마죠? 3이지. 자,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지? P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쵸. X좌표, Y좌표 합이 일정해. 그치? 1은 0 더하기 1, 1이지.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2는 3이지. 2 더하기 2는 얼마? 4지. 그치?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쭉 가는데, 점점점 할게. 여기 어딘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데 점점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럼 다 무슨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직사각형? 이거 높이가 2고 여기 얼마? 4,3이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얼마? 좀 이제 줄일게. 이거 9, 얼마? 3이죠. 여기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 9,4니까 여기 16, 얼마? 16,4겠지. 점점점 해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가로 길이도 일정하게 증가해. 한 칸, 그 다음에 몇 칸? 두 칸, 세 칸. 높이도 어떻게 증가하죠? 1, 2, 아니지. 미안. 1, 2, 여기 얼마? 5, 7. 나 뭐 잘못 적었나? 1, 2, 4에서 5. 맞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맞겠나? 그죠? 가로도 규칙적으로 증가해. 제곱 빼기 제곱으로 증가하고, 세로는 몇 칸씩 증가하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씩 증가하겠지. 그래서 곱셈 구조로 적어볼게, 넓이를. 1 곱하기 1이고요. 여기는 얼마죠? 항상 가로 먼저 적읍시다. 2 곱하기 얼마고? 1, 요거? 이거? 위에 거? 2, 얼마? 여기 2, 얼마예요? 1,2. 그러면 이제 진짜 됐어. 아까 3 곱하기 얼마죠? 가로? 3 곱하기 2. 그러면 5 곱하기 얼마? 3. 7 곱하기 얼마? 4. 이제 그러면 진짜 예쁘게 되네. 1, 3, 5, 7. 가로는 1, 3, 5, 7씩 늘어나고, 높이는 몇 칸씩 늘어나고, 한 칸씩 늘어나고. 자, 그럼 여기 어딘가에 X는 뭐가 그어져요? K가 그어지지.
근데 그 K가 여기까지의 모든 넓이의 합이 뭔데? 이 SK인데 이게 누구보다 크고 90보다 크고 뭐보다 작대? 150보다 작대요. 금방 잡습니다. 금방. 왜 금방 잡아요? 그러면 7 곱하기 4 다음은 얼마가 되죠? 당장? 1, 3, 5, 7, 9 곱하기 얼마? 그 다음은 얼마가 돼? 10 곱하기 얼마? 11 곱하기 6 되겠죠? 금방 넘어버려요, 이미. 그죠? 금방 잡혀. 그 다음에 그 구간 안에서는 계속 똑같은 예를 들어서 가로가 7인 구간 안에 들어서면 거기는 직사각형 높이가 계속 몇 칸이야? 4칸이겠지. 자, K를 잡아봅시다. K가 어디까지, 몇 번째까지 더해져야 90을 넘는 최초의 순간이 나오는지를 찾아보세요. 여기 풀이에요. 여기 풀이. 그죠? 뒤에 것도 있어. 벡터 많아. 또 있어. 천천히 잡아봐. 하나하나씩 늘려. 인내심 있게 늘려.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3 더하기 7 곱하기 4 해서 넘는 순간을 찾아서 줄여. 왜냐면 같은 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9 곱하기 5 구간에서는 몇 개씩 줄어들죠? 높이가 5니까 내가 K를 하나 줄일 때마다, 한 칸을 줄일 때마다 몇 개씩 줄어들어? 5개씩 줄어들 겁니다. 5개씩. 예를 들어서 지금 9 곱하기 5까지 더하면 1 더하기 6 더하기 15 더하기 28 더하기 얼마? 45니까 7이고 22고 더하면 얼마야? 50이고 딱 몇 개야? 9 곱하기 5까지 더했을 때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죠? 95가 나오지. 그러면 9 곱하기 5일 때는 얘가 이 직사각형이 맥시멈 채워졌을 테니까 여기가 25, 뭐로 채워졌을 거야? 5로 채워졌겠지. 그러면 요 한 줄당 몇 개씩 있는 거야? 5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95인데 뭐를 만들어야 돼? 90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몇 개를 줄이면 돼? 5개를 줄이면 되지. 5개를 줄이면 25,5까지 계산했을 때가 딱 95니까 5개를 줄이려면 K가 얼마까지 가면 돼? 24까지 가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만족하는 최초의 순간은 K가 얼마일 때야? 24일 때지. 그치? 다시 1 곱하기 1, 3 곱하기 2, 5 곱하기 3, 7 곱하기 4, 9 곱하기 5까지 했더니 95가 나와. 근데 우리는 90보다 같거나 큰 순간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95가 나오는 이 마지막 순간이 한 줄에 5개씩 있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한 줄만 줄이면 돼. 한 줄에 5개 있으니까 한 줄만 줄이면 95에서 90이 될 거 아니야, 넓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95가 있는 줄이 어디까지냐면 x가 25까지였거든. x가 25,5까지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면 95가 되는데 한 줄만 줄이니까 얼마? 90이지. 그럼 x는 어디까지? 24까지.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몇 번 더하면 금방 뭐가 돼요? 150이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줄은 한 줄에 몇 개씩 있는 줄이야? 6개씩 있는 줄이겠지. 그럼 6개씩 있는 줄을 11 곱하기 6이겠네? 다 더하면 95 더하기 66 하면 얼마죠? 다 더하면 5 더하기 6은 1, 그 다음에 얼마야? 9 더하기 6은 얼마? 근데 우리는 몇 개 넘는 순간을 찾아야 돼. 그죠? 150을 넘는 마지막, 그지? K의 무슨 값? 만족시키는 K의 자연수니까 K는 지금 몇 개부터 시작해, 일단? 몇 개부터? 20 몇 개부터 시작하죠? 그치? 카운팅 해보세요. 천천히. 퍼즐입니다, 퍼즐.
11 곱하기 6을 다 늘리면 안 돼. 그러면 66이 더해지면서 160개가 돼버려. 그 전에 끊어야 돼. 근데 얘는 몇 개씩 끊어져? 161개에서 몇 개씩 줄어들어? 161개가 몇 번째일까? 25 다음은 몇 콤마 몇? 36 콤마 얼마? 36 콤마 6이겠지. 그러면 35 콤마 6이 되면 몇 개가 줄어? 161에서. 자, 마지막 K를 잡으세요. 잡았나요? 나왔어요? 나왔겠지? 안 나오면 고민해봐. 네. 방법은 이 방법이 맞아요. 12번 가볼게. 12번은 샘플링을 합시다. 샘플링. 샘플링이 뭔데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현상을 어떤 현상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그냥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일부러 내가 11이라고 하고 11, 초항이 11이고 공차를 홀수로 놔볼게. 홀수 10 하고 홀수로 놔봅시다. 그러면 해볼게. 10 11? 네, 11로 하지 뭐. 11로 할게. 11에서 두 칸씩 떨어뜨려 볼게. 11 9 그치? 그러면 봐봐. 11 9 가는 경로를 11 9 7 5, 3까지 떨어졌다. 1까지 떨어지고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집니다. 왜? 0보다 큰 순간은 계속 두 개씩 떨어지거든. 내가 A는 11로 잡았고 공차 D는 마이너스 2로 잡은 겁니다. 그냥 D를 2로 잡았지. 빼기 2였으니까 공차 D를 A는 11, D는 뭐로 잡았다? 2로 잡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졌네.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2를 더해. 그럼 얼마가 되지? 1. 그럼 다시 떨어뜨려. 이런 수열이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자, 어떤 수열을 공차만큼 계속 떨어뜨리다가 0보다 작아지면 다시 원상복귀? 그러면 어느 순간은 주기처럼, 진동처럼 뭐 하게 돼 있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그지? 그러면 조건을 하나하나 해석해 볼게. 다 연습한 겁니다. 가조건 보자마자 뭐죠? 이렇게 연달아 있는 등차 수열 3개를 더하면 3이 나오면 얘 뭐라고 적지 그냥? 그러면 A의 n 빼기 1은 얼마가 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열인지는 모르는데 n번째가 어떤 수열이지? 0보다 작아지는 무슨 수열? 최초의 순간이지. A의 n 빼기 1이 있고 0보다 작아졌을 거 AM 얘가 0보다 뭐가 됐어?
작아졌죠. 그러면 그 다음은 아까 봤듯이 어떻게 되죠? 계속 진동하게 되지. 그러면 그러면 A의 몇 번째가 A의 M 더하기 1이 여기일 거고 A의 M 더하기 2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될 겁니다. 수열 자체가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보세요. 자, 시연아 무슨 수라고 나오죠? A1이 무슨 수? A1이요? 구해야 돼. 아니, 근데 무슨 수라고 나와요? 자연수. 그러면 전에 얘기했죠? 자연수를 보는 순간 무조건 뭘 떠올려라? 부등식 아니면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근데 수열의 합 중에서 부정방정식을 만들기 진짜 좋은 게 수열의 합입니다. 수열의 합. 왜? 수열의 합은 무슨 구조로 나오니까? 곱셈 구조로 나오니까. 네. 공차 1이면 더 떨어지지. 근데 공차 1이면 n번째가 아니게 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보다 작아지는 최초의 순간을 뭐라고 했어? n의 최소값. 그래서 an이 0보다 작아지는 최초의 순간을 n번째라고 했거든. 근데 n 빼기 1번째가 1이 나왔으면 그 다음이 n번째잖아. n번째는 0보다 작아졌다는 뜻이야. 만약 공차가 1이었다면 am은 0이니까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한 번 더 빠져야 돼. 그럼 am 더하기 1번째부터 0보다 작아졌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D는 뭐 이상이라는 것도 같이 함축하고 있어. D는 2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도 함축하고 있어. 왜냐면 n번째는 0보다 작아져야 되거든. 그치? 자, 그럼 이제 부정방정식 구조로 바꿔볼게. 그럼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나 조건을 가만히 보세요. A 더하기, 이제 나 조건 해석할게. 자, A 더하기 M 빼기 1. 우리 아까 M 빼기 1이 얼마인 거 알았는데 1인 거 알았죠? 그러면 그냥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9번째, N번째는 몰라. 근데 N번째는 확실하게는 알아. 뭐로는 알죠? 1 빼기 얼마? 1 빼기 D지. 왜냐면 N번째는 A, M 빼기 1번째에서 D만큼 또 빠질 거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A, M 플러스 1번째는 뭐가 되죠? 다시 누구로 돌아와? 다시 누구로 돌아와? 1로 돌아오죠. 그럼 더하기 1. 그러면 나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네. 나 조건은 어떻게?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9에 2 빼기 D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나 조건. 자, 다 조건을 직접 정리해 보세요. 다 조건도 많이 본 거네요. 다 조건. 등차 수열의 합으로 정리합시다. 다 조건. 다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뭐 더하기 뭐? 뭐 더하기 뭐죠? 그치. A 더하기 누구랑? 마지막 항이 누군데? A n-1. 1. 거기다 항수 몇 개죠? n-1. 그러면 얼마? 90.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지금 식이 3개가 가나다 조건을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A n 빼기 1번째는 1이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D가 2보다 큰 자연수라는 걸 알아.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공차가 분수일 수는 없어. 그래서 가조건을 해석하면 n 빼기 1번째가 1이다. 공차는 D는 2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정리했더니 보라색이 나왔고, 다 조건을 정리했더니 저게 나왔어.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지금 A, M, D 몇 개예요? 3개지. 근데 식은 몇 개가 있지? 2개가 있지.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M 값이 다 무슨 수라는 걸 알고 있어. 자연, A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고 D도 자연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나 같으면 M이나 D로 모을 겁니다. 왜? D는 2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고 M 값은 3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야. 범위가 제한이 걸려 있잖아. 그럼 부정방정식 풀 때 편하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다 이제? 저 나 조건과 다 조건 2개의 식을 M 또는 D로 어떻게? 통일해야 돼. 그럼 혹시 보일까요? 누구를 바꿔치기 하면은 얘 완전 결정적인 단서네. 왜? 9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적을게. 마이너스 9에 얼마가?
2 빼기 D에 얼마? N 빼기 1은 얼마가 나와? 그러면 90 지우고 그러면 D 빼기 2에 N 빼기 1은 얼마가 나오죠? 10이 나오지. 그러면 D도 제한이 걸려버리네. 우리 아까 D가 2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고 M은 뭐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죠? 문제 조건에 나와 있어. 3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지. 그럼 저거 못 푸는 게 아니야. 다 자연수니까 이제 풀 수 있는 방정식이겠네? 그러면 순서상이 어떻게 될 거예요? 되게 여러 개가 나오겠지. 근데 그 여러 개 중에서 누가 답이에요? 그러면 이 n번째가 의미가 있어. 왜냐면 내가 D를 결정하고 M을 결정하고 초항을 결정하면 n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n번째 실제로 0보다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한다고 다 답이 아니라 그 순서상을 가지고 초항과 공차와 M을 결정을 했을 때 A n번째 가서 실제로 뭐가 되는 최초로 0보다 작아지는 순서상을 구해야 돼요. 그죠? 하나하나 천천히 해봅시다. 뭐 해보면 되죠? M 값을 뭐부터 집어넣어보면 돼? 3 집어넣어봐. 그럼 M 값이 3을 집어넣으면 M이 3이면 얘가 2가 되니까 D는 얼마가 돼야죠? D는 7이 돼야 되네. 그러면 D가 7이 되면 초항은 여기로 올게. D7 집어넣을게. D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5. 초항은 얼마가 되지? 44지. 자, 그러면 44부터 7개씩 떨어뜨려. 44 다음은 얼마가 돼? 37. 그 다음에 얼마? 30. 이거 몇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일 때 0보다 작아져야 돼. 그럼 돼, 안 돼? 탈락. 자, 계속 가보세요. 이 문제를 다시 풀 일은 없으니까 문제의 구조를 꼭 기억합시다. 어떻게? 수열이 이렇게 작용이 나오면 샘플링을 해봐. 샘플링을 해보면 그 수열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 그 특징을 발견한 다음에 조건을 잘 봐야 돼. 자연수라고 나오는데 나다 조건에 합들이 막 나오면 아, 이거 부정방정식 구조로 갈 거라고 미리 뭐를 해야 된다? 예상을 해야 돼. 힌트를 한 줄씩 봐도 괜찮습니다. 직접 순서상을 끝까지 다 구하세요. 아이씨. 한번 주세요. 다 했어요. 작성 15개. 이분이 아까 엄마가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열심히 해야지, 현서야. 그죠? 오늘 간만에 컨디션이 막네. 그죠? 하윤이랑 옆에 둘 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같은 루틴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정신 상태와 맑음의 정도를 유지해야 해. 네. 정리됐으면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어려워. 마지막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풀어나가는 식 자체를 이해만 해도 돼요. 이해만 해서 걔를 써먹어. 그죠? 네, 마지막 문제도. 그 다음에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문제를 풀 때 이 원근법을 사용하는 느낌을 가지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순서대로 가면 안 돼. 순서대로 가면 안 되고 항상 얘기하지만 예상 시나리오를 짜야 돼. 어떤 특정 조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일단 읽어만 봐줘. 이해만 하면 쉽거든? 이해만 하면 쉬운데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건가? 네. 문제가 쓸데없이 복잡해. 결론을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 이거는 복습문항이에요. 복습문항. 그래서 마지막 문항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합시다. 얘가 뭐냐면 둘 다 등차 수열입니다. 둘 다 등차 수열인데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당연히 어떻게? 감소해. 근데 초항이 양수니까 다 양수 쪽에 있어, 처음에는. 그치? 근데 A1과 B 일곱 번째가 같아. 그러면 여기서 누가 D고 누가 마이너스 2D인지를 알 수 있어. 그럼 누가 D고 누가 마이너스 2D예요? 그러면 일곱 번째가 똑같으려면 그 말은 얘가 증가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아래로 어때야 돼? 아래로 떨어져야 돼. 급격하게 떨어져야 돼. 빨리 떨어져서 빨리 올라와서 첫 번째 높이로 다시 올라와야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을 보고 내가 어떻게 세팅할 수 있어야 되냐면 편의상 X축이라고 할게. 여기 A1하고 B1이 똑같은 상태에서 있었는데 A1은 완만하게 올라가. 근데 B1이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어떻게? 접히겠지? 접혀서 몇 번째? B 일곱 번째가 이렇게 올라와야 돼. 그래서 누구의 절대값이? 원래 그러니까 B 일곱 번째는 실제로는 어디 있었겠어? B7의 절대값이겠죠. 지금 이거는 실제 B7은 여기 있었겠지. 그럼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공차의 종류를 봐. D와 마이너스 D야. 완만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져. 그치? 만약 D가 음수여서 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지면 완만하게 떨어지는 애가 얘를 따라잡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완만한 애가 가뜩이나 밑으로 내려왔다가 꺾여서 얘를 어떻게 쫓아가? 갭은 갈수록 벌어지지. 따라잡았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꺾여서 올라가는 애가 경사도가 더 급하다라는 얘기야. 따라잡았다라는 얘기는. 그쵸? 그러면 B 일곱 번째에서 이렇게 쫓아왔어. 그러면 다시 봐. 자, 첫 번째랑 일곱 번째랑 정중앙을 카운팅해. 등차 수열이잖아. 첫 번째랑 일곱 번째의 정중앙은 몇 번째죠? 네 번째지. 그럼 네 번째가 무슨 축에 있어? 그럼 얘는 D로 이루어진 수열이야. D로 이루어진 수열. B4가 0이야. 그러면 B1은 몇 개 차이 나죠? 4에서 1 빼. 3D. 오케이. B1은 몇 D로 시작했던 애야? 3D야. 3D니까 B2는 2D, B2. B3은 D, B4는 0. 그래서 5, 6, 7. 마이너스 3D에서 절대값 이렇게 된 거겠지. 그치? 그럼 결국은 어떤 거? 대칭 형태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봐. 문제에서 다시 이제 이게 첫 번째 조건 해석한 거야.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AN은 누군데 이제? 계속 증가하겠죠. 계속 증가하는 AN과 누구 사이의 갭을? BN을 꺾이는 애를 주항이라고 하면 이렇게 꺾여서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지. 그렇게 될 때 SN이 뭐보다 같거나 작대?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절대값 AN에서 절대값 BN을 빼면 누구 사이의 갭을 모으는 거죠? 보라색과 무슨 색 사이?
주황색 사이에 갭을 모으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봐봐. 네 번째가 됐을 때 얘는 한 칸씩, 얘는 한 칸씩, 얘는 한 칸씩, 한 칸씩 증가할 거거든. 그럼 여기가 3D였으면 4D, 5D, 6D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6D랑 0이니까 여기 몇 D죠? 6D. 여기는 몇 D야? 3D, 4, 5, 6이거든. 5인데 여기가 얼마니까? 2D씩 빠졌죠? 그치? 2D씩? 이거 잘못됐다. B1이 3D가 아니라 몇 D여야죠? 2D씩 빠지니까 6D네, 6D. 그치? 그럼 6D면 여기가 4, 5, 6이 아니라 뭐야? 7, 8, 9네. 6에서 7, 8, 9. 6에서 얼마? 4, 2, 0. 이렇게 됐겠네. 그쵸? 그러면 다시. 그럼 요 간격이 얼마가 되죠? 여기가 얼마가 돼? 몇 D가 돼? 9. 여기는 몇 D가 돼? 8하고 2니까. 그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위로 한 칸 올라가고 아래로 두 칸 떨어져. 그럼 갭은 몇 개씩 벌어져? 그치. 그러면 요 지점은 어떤 지점이죠? 요 지점은 얘가 bn의, 주황색이 bn의 절대값이고 보라색은 누구의 절대값이야? an의 절대값인데 an의 절대값이랑 bn의 절대값이 뭐가 일어나는 지점이야? 역전이 발생하는 지점이지. 맞죠? 그러면 역전 발생하기 전까지 모은 합이 뭐가 돼? 108보다 같거나 어때야 돼? 작아야지. 근데 문제에서 108이 되는 순간이 있대. 그러면 어디까지 모았을 때 108이죠? 여기까지 모았을 때 108이지. 그럼 이거 우리 등차 수열 맨 처음에 할 때 진짜 많이 했어. 이거 무슨 수열? 이거 뭐들의 합이야? 그냥 하프 같이. 자, 여기는 0, 3, 6 여기 뭐고? 0, 3, 6, 9.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 한 칸 올라가는데 얘 몇 칸 올라가? 그럼 갭이 몇 개씩 줄어들어? 하나씩. 그럼 여기가 9면 여기는 얼마? 8D. 실제로 10, 얘 2일 거 아니야. 10하고 2. 얘 얼마? 11이랑 4일 거 아니야. 11, 4 빼면 얼마? 그러면 9, 8, 7. 어디까지 줄어들죠? 0. 그러면 이 합이 뭐가 돼야 돼? 108이 해야 되지. 그죠? 그러면 다시 더해봅시다. 그러면 0부터 9까지. 이거 몇 D죠? 몇 D? 45D. 45D에다 몇 D 더하지? 9D. 그게 얼마? 그러면 54D는 얼마? 108. 자, 결론을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내가 뭘 이해하라는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직선 사이에 등차 수열은 직선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끼리 빼도 결국 얼마죠? 직선이지. 그럼 직선 사이의 갭은 결국 우리 저런 모양 엄청 많이 풀었잖아. 초항, 마랑,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초항, 마랑 아니면 그냥 등차 수열의 합으로 그냥 다 구해버려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문항을 보세요. 뭐라고 하죠 이제? SN이 뭐보다 같거나 큰 거? 뭐보다 같거나 큰 거? 그러면 이 보라색 요 점 이후를 봐봐. 요 점 이후에서는 A 보라색보다 주황색이 크니까 이제는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하기 시작해? 까먹기 시작하지. 몇 개씩 까먹기 시작해? 주황색은 두 칸씩 올라가는데 보라색은 한 칸씩 올라가니까 몇 개씩 까먹어 이제? 오히려 하나씩 까먹기 시작하지.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D, 여기는 마이너스 몇 D.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저축을 이렇게 108개를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까먹기 시작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까먹겠지. 그럼 몇 번째까지 까먹어야 108개를 뭐 하냐는 거야? 다 까먹냐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나요? 마무리 지으세요. 왜냐면 우리 54D가 108인 걸 54D가 108인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뒤에 내 손풀이 해설도 있어. 그래서 마지막 문항이 킬러인데 사실은 킬러인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앞에서 했던 것들 그냥 조합한 거야. 그죠? 지금까지 했던 걸 그냥 조합한 방식으로 푼 것 뿐이야.